위켄드가 평일에 다 못한 공부를 주말에 몰아서 한다, 이렇게 일정을 짜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요. 아이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걸 정말 효율 있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실 환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교실 안에 환경을 구성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 머물었을 때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들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반이 꼭 지켜야 할 약속, 규칙이라던가, 아이들이 오며 가며 익혔을 때 하나라도 좀 자기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속담, 고사성어, 어휘,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을 교실의 구석구석에다가 배치를 해놔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책상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책상에다가 무언가를 두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와서 익혀지는, 습득되는 그런 형식의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런 아이디어를 낸 이유는, 탁상 달력의 탁자가 저는 식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식탁은 어떤 공간이냐면 엄마랑 만나는 공간.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 굉장히 바쁜 거 아시죠? 그래서 엄마랑 식탁에서 만나서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침과 저녁. 그 시간에 엄마랑 영어로 어떤 것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막상 그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앉아서 무슨 영어 대화를 나누어야 도움이 될지 선뜻 시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떠먹여 주듯이,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그날의 문장들과 영어 단어들을 제가 떠먹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보통 초등 영어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레벨 테스트 최상위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영어로 해리포터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로 자유자재로 막 드라마나 만화 영화를 들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어쨌든 목표는 있으실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학습으로서의 영어를 하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 영어라는 도구, 무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흥미입니다.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는 영어를 계속적으로 강요받았을 때 사람은 누구나 흥미라는 걸 잃게 되고요. 또 흥미가 떨어진 상태에서 영어라는 과목을 계속 학습으로만 접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건 못해도 괜찮으니까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만해. 그리고 나 그렇게 못하지 않아. 이 두 가지를 초등 시기에 가지고 있다면 노출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노출을 바탕으로 실력이 쌓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실 것, 흥미와 자신감이라는 거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했지만 또 영어 전담 교사로 근무하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요. 초등 영어 교과서에 이렇게 중요한 문장들, 주요 구문들이 다 나오는구나 라는 걸 제대로 알았는데, 문제는 아이 입장에서는 재미있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고, 또 하나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정형화된 문장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어로 된 영상이나 만화 영화 혹은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등에 자주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정형화된 문장도 물론 담았습니다만 최대한 단어를 바꾸고 그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넣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더하도록 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 영상이나 영어책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문장들, 와 이런 표현도 있었네 라고 하는 그런 흥미를 끌만한 문장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엄마인 저보다는 많은 영어 영상과 영어책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그래도 저보다는 좀 싱싱한 상태인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은 전체 한 1000개 문장 정도의 후보군 안에서 아들이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선별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싫어했던 건 저 때문인 것 같고요.
저는 영어 욕심이 많던 엄마였기 때문에 집에서 영어 영상을 보여주고 영어 책을 읽어주고 영어로 말을 걸면서 아이가 흥미와 자신감은 상관없이 제가 노출만 많이 시켜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는 영어를 너무 싫어하게 되었고요. 저 때문에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가진 그 거부감을 없애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뒤늦게 파닉스를 공부하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흥미와 자신감이 많아졌어요. 비결은 자연스럽게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되는 시간부터는 끊임없이 계속 노출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노출을 하다 보면 어느새부턴가 아이 입장에서는 들리는 문장이 많아지고 뜻이 이해가 되는 문장이 책 속에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아랍어로 쓰여진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읽을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한글이 아니고 영어인데 좀 쉬운 문장들, 쉬운 단어들이 섞여 있는 영어책을 보면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아이들도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쉬운 내용들이 담긴 영상과 책으로 계속 노출을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그 단계를 아주 조금씩 올려가다 보니까 이제 넘칠 정도로 노출을 해준 결과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실력이 뭐 영원할 거라거나 계속 발전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출은 지금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엄마표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 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꺼운 영어 원서 읽는 아이들, 그 책 우리 어머님이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수준 되는 어머님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어머님들은 엄마표를 다 성공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로서 집에서 단계를 밟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학원을 오가지 않아도 되는 아껴진 시간 동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러운 노출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더 많이 들려주고 더 많이 읽게 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하시죠. 아이들이 그걸 봐야 될 이유는 없죠.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공부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가 매일매일 내준 영어라는 과제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원칙대로, 그리고 또 아이의 어떤 학년이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들을 아이와 함께 고민해 보시고 계획하셔서 약속하셨으면 지켜주세요. 네,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넘기면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도록 만드는 인력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인력을 실제로 제가 저희 집에 두고 보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안 넘겨요. 그렇게 안 넘어가는 달력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달력 전체를 관통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셀리라는 4학년 여자 친구고요. 셀리의 단짝 친구인 제니가 등장을 하고 좀 새침대기예요. 그 다음에 셀리가 좋아하는 라이언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냥 엄친아 있죠. 훈훈하고 인기 굉장히 많은 그런 라이언을 짝사랑하고요. 그리고 빌리라는 남자친구가 또 있는데 이 빌리는 자꾸 셀리한테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셀리의 심기를 건드리죠.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에피소드들 위주로 이야기로 구성을 했고요. 이 4친구들의 구도가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잖아요. 12월쯤이 되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누가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지 이 뒤쪽으로 가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넘겨야 돼요. 달력을. 넘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그 점이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학원은 참 좋은 곳이에요. 엄마가 언제나 선생님 역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원하는 경우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학원을 활용하시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너무 많은 숙제 때문에
놀이터에서 잠깐 놀 시간이나 집에서 편안하게 뒹굴면서 책을 볼 시간도 없이 영어 학원의 커리큘럼에만 헉헉대면서 쫓아가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노출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가 늘어요. 느니까 엄마는 늘기만 하면 된다. 레벨 테스트 봤는데 또 올라가요.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제 영어라는 과목에 치를 떨게 되는 거죠. 그걸 가장 걱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학원에 보내놨으니까 됐다 라고 너무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원이라는 커리큘럼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딱 하라는 만큼만 숙제를 하고 딱 들어야 되는 수업까지만 듣고 나는 이제 영어는 끝, 다 했어. 나 학원 갔다 왔으니까 게임할래.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얼만큼 배웠느냐가 아니라 배운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즉 익혀지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아이가 익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대형 어학원 아시죠? 오랫동안 이렇게 다듬어진 좋은 영어 프로그램들이 있는 학원들, 그 학원은 언제든 마음 먹으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학원이 대형 어학원인지 소규모 공부방 스타일인지 아니면 1대1 수업이나 그룹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 정도는 초등 시기에 충분히 경험하면서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가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경험해본 아이들은요. 이 학원 저 학원을 경험할 여유가 없는 중고등 시기에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의 학원을 바로 찾아가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저는 주말에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일이 머리를 쓰면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뇌가 반복과 휴식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평일 5일 동안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책 한 장 편안하게 읽을 시간의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평일에 다 못한 공부를 주말에 몰아서 한다. 이렇게 일정을 짜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요. 아이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걸 정말 효율 있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반복하면 훨씬 효율이 높아지고요. 휴식을 하면 반복하는 것만큼이나 또 효율이 높아져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만 하다가 끝내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과 휴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우리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욕심을 내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씩 7개의 문장을 외운다라고 한다면요. 이 친구가 반복과 휴식 없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7개 중에 한 3개 정도 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5개를 평일 5일 동안 공부하고 그걸 주말 동안 휴식하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5개 모두를 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아마 이 책에도 관심이 가실 거고 이 책이라도 좀 써볼까? 우리 아이 책상에도 이거 놔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3가지 키워드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노출, 그리고 아이가 가지는 흥미, 아이가 가지게 될 자신감. 이렇게 3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영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한 일상의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요.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노출되고 있고 흥미도 있는 것 같고 자신감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달리세요. 때가 되면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되면 아이랑 실랑이 하지 않아도 아이도 달려야 되겠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공부량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아이가 알게 되고 엄마도 이제 해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양쪽 모두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어려운 지문, 좀 더 어려운 문제집, 좀 더 어려운 자격증 시험 도전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욕심내지 마시고 노출, 흥미, 자신감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만의 영어 로드맵을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